언제 매도할 것인가? 알렉산더 엘더 즈음, 신가을 옮김, 오인석 감수. 이르미디어 출판사에서 2022년 2월 4일에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지은이 알렉산더 엘더, 의학박사 알렉산더 엘더는 프로 트레이더이자 트레이더들의 스승이다. 트레이더들이 명저로 인정하는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펴냈고 러시아와 뉴질랜드에 관한 책도 썼다. 엘더 박사는 레닌그라드에서 출생해 16세에 오스토니아 의대에 진학했다. 23세에 선의가 되어 배에서 일하다가 아프리카에 정박한 소련배에서 탈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가받았다. 뉴욕시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정신과 의사 경력 덕분에 트레이닝 심리를 꿰뚫어보는 독특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엘더 박사는 활발히 거래하는 트레이더이지만 가르침을 쉬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해외에서 강연 요청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엘더 박사는 트레이더를 위한 일주일 강좌인 트레이더 캠프를 처음 만들었고 스파이크로 레이드 그룹도 창시했다. 매주 그룹 회원들끼리 종목 선정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 포상하고 있다. 머릿말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지금 거실에서 깡총깡총 뛰어노는 귀여운 강아지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 노새 동물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부탁해야 한다. 꿈에 부풀어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주가가 추락하더니 자산을 까먹고 있다면 출구를 찾을 때가 온 것이다. 매수할 때는 즐겁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사니까 말이다. 매도는 어렵고 엄중한 작업이다. 마치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차를 모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매도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매매든 매매를 끝내려면 매도를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매도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다. 공매도도 논의해야 한다. 아마추어들은 공매도에 대해 잘 모르면서 무작정 공매도를 두려워하는데 공매도를 즐기는 프로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취한다. 주가는 상승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락하므로 공매도에 잘 아는 트레이더는 돈을 벌 기회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그런데 공매도를 시도하려면 그 전에 매도법, 그것도 올바른 매도법을 반드시 먼저 배워야 한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는 버리고 이제 올바른 매도법을 배워보자. 왜 파는가? 시장은 숨을 들여마셨다 내쉰다. 다시 말해 상승하면 반드시 하락한다. 시장에서 즐거움을 맛보려면 시장의 리듬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초보는 주식을 매수하는 법, 즉 숨을 들이마시는 법을 안다. 이에 더해 언제 숨을 내쉴지, 즉 언제 매도할지 알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우리는 장세를 낙관할 때,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을 때 매수한다. 신제품에 관한 이야기나 합병 소식을 듣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서 유명한 차트 패턴을 발견하면 매수를 결심한다.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브로커에게 전화해서 매수 주문을 낸다. 주문 체결 확인 전화를 받으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된다. 주가의 변동이 없으면 불안하다. 또 엉뚱한 종목을 고른 걸까? 다른 주식들은 다 오르는데 팔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주가가 올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차익을 실현해야 할까? 포지션을 더 늘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매수하기 전에 매도 계획을 수립하라. 이 간단한 규칙을 지키면 가련한 개구리처럼 서서히 생기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매수하기 전에 매도 계획을 세우면 수익은 늘어나고 손실은 줄어들며 자산 곡선은 위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문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방금 잃은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 초보와 문외한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꿈꾸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종이에 적다 보면 달콤한 백일몽이 깨진다. 막연하게 큰 돈을 버는 몽상을 하는 것은 즐겁고 아늑하다. 꼿꼿하게 앉아서 구체적인 목표와 비상시 계획을 적는 일은 이런 행복한 공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을 집어든 사람은 달콤한 백일몽을 꾸는 일 대신 현실적인 수익을 선택했으리라 믿는다. 환영한다. 이제 매도와 공매도를 공부해 보자. QA에 관하여 독자 여러분의 앞길에 도움이 되고자 이 책에 문제와 정답을 실었다. 내 목표는 최상의 기회를 알려주고 최악의 리스크를 직시하며
실적을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기록을 잘하는 트레이더를 데려오세요.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트레이더입니다. 이 책이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로 모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며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문제를 만드느라 무지했었다. A가 정답이고 B는 오답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이 책을 급하게 넘기지 말길 바란다. 트레이딩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시간을 두고 매일 몇 문제씩 풀어보길 바란다. 정답을 확인하고 점수를 매긴 뒤에는 2~3개월 그냥 두었다가 재시험을 봐서 점수가 오르는지 점검하라. 진지한 작업이 모두 그렇듯 트레이딩 역시 공을 들인 만큼 수익을 거두게 마련이다. 트레이딩은 고독한 작업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연락해 연구 결과를 같이 학습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가 가르치는 제자 중 몇몇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이 책을 들었다면 독자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현실을 직면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건승을 빈다. 머릿말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고 총 10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무기, 매수, 매매 심리와 리스크 관리, 훌륭한 기록이 훌륭한 매매를 낳는다. 2부, 매도의 모든 것, 목표가에 매도하기, 스톱, 손절가에 매도하기, 엔진 자금에 매도하기. 3부, 주가 하락에도 이익을 얻는 공매도, 주식 공매도하기, 개별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 등 매도하기. 4부, 최악의 약세장에서 얻은 교훈, 매도자가 돈을 번다. 바닥을 찾아서. 매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겸손함 역시 필요하다. 시장은 규모가 어마어마하므로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통달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결코 시장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 분야, 매매 분야를 선별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 3대 영역,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털 분석이랑 상장기업의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선물시장에서는 상품의 수급 균형을 탐구한다. 기술적 분석가는 차트와 지표를 연구해서 현재 매매 전투에서 매수세가 우세한지 매도세가 우세한지 판단한다. 추세매매, 역추세매매. 추세를 따르는 것은 야생마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역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극단적인 수준일 때 역으로 매매해 이런 변동성으로 돈을 번다. 재량 매매, 시스템 매매. 재량 트레이더는 차트를 살펴 신호를 읽고 해석한 뒤 매수할지 공매도할지 결정한다. 재량 트레이더는 차트를 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청산 신호를 식별하고 포지션 청산 주문을 낸다. 시스템 트레이더는 이런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시스템 트레이더는 번번이 결정해야 하는 것을 싫어한다. 시스템 트레이더는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해 과거에 적용했더라면 수익이 좋았을 시스템을 고안한 다음 세밀하게 조정해 시스템을 구동한다. 두 가지 유형의 매매 모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재량 매매의 문제점은 초보들은 충동적으로 결정하기 쉽다는 것이다. 시스템 매매에 끌리는 초보들은 종종 기존 데이터 분석에만 의존해 투자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매매일지, 꾸준한 승리로 가는 열쇠. 실수를 하되 반복하지 마라. 모험과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실수를 한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일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매매일지를 기록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성공의 한이도 손실의 고통도 금쪽 같은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매매 유형. 매수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가치 매수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멘텀 매수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다. 당신은 가치 트레이더인가 아니면 모멘텀 트레이더인가?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휩쓸리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격동하는 추세를 미심쩍어 하며 저가 매수, 고가 매도에 끌린다. 어떤 사람들은 곱비 풀린 추세를 찾아 시장을 살피다가 시장이 편승해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뛰어내리려고 한다.
가치 트레이더가 될지 모멘텀 트레이더가 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했든 매수, 매도 계획을 문서로 작성해 놓으면 경쟁자들을 멀리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떤 방법을 쓰건 간에 계획 있는 자만이 시장의 군중을 압도할 수 있다. 목표가에 매도하기. 첫 번째 질문부터 처리해보자. 주식의 수익 목표는? 수익 매매에서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은 이동평균이나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다. 장기 매매의 수익 목표를 측정하려면 장기 지지와 저항 수준을 살펴야 한다. 이제 수익 목표를 설정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자. 내가 선호하는 도구들은 다음과 같아. 1. 이동평균. 2. 엔빌로프 또는 채널. 3.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4. 기타 방식들. 주가 하락에도 이익을 얻는 공매도. 주가 하락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공매도를 알아야 한다. IBM이 9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99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하자 100주를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할 참이다.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고 주당 9달러를 벌어 100주로 총 900달러의 수익을 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90달러에 거래되는 IBM이 고평가되었고 80달러로 하락하리라 판단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공매도란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파는 매매 형태를 말한다. 그 뒤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준다. IBM 한 주는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수량만 맞으면 어떤 주식을 빌리고 팔고 되돌려주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돈을 벌게 된다. 심리지표는 미리 경고한다. 심리지표는 시장 군중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강세장의 컨센서스 비율, 약세를 예측하는 투자 자문사의 비율, 풋, 콜, 옵션 비율이 바로 이런 심리지표들이다. 이 지표들을 비롯해 수많은 도구가 군중 심리의 패턴을 추적해 추세, 바닥, 천장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강력한 약세장이 가치를 파괴하면 시장의 하락폭은 적정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강세장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상승폭은 적정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주 강세장과 약세장은 경제의 주요 추세뿐만 아니라 대중 심리의 큰 파도를 반영한다. 대중의 힘은 개인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 주 추세의 힘은 아주 강할해서 그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비웃는다. 따라서 최종 목표를 예측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은 주봉 차트를 이용해 추세를 파악하고 일봉 차트로 전환해 주봉 차트의 추세 방향으로 단기 매매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매매에는 명징함과 훈련이 필요하다.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자면 기록의 품질이다. 초보들은 다양한 지표의 변수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꿔본다. 지표 변수 문제는 훌륭한 매매일지의 중요성에 비하면 못합니다. 세 발의 피다. 이 책에서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했다. 이 가르침을 따르겠는가? 기록을 토대로 나아지려고 노력하겠는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족할 때를 알아야 한다. 즉, 회전 목마에서 내려와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더 큰 당근은 얼마든지 있다. 해결책은 최대한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해결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바란다. 나는 긍정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책 쓰는 일을 계속할 참이다. 책으로 얻는 긍정적 이익은 결코 책을 쓰는데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포기한 수익을 만회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글 쓰는 일이 좋고 내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과 만나는 게 좋다. 또 하나, 내가 추구하는 건 가르침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결정을 내려보면서 팬들 앞에서 시합하면 더 잘하는 운동선수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려움이 없으면 훌륭한 판단과 수익이 가능해진다. 두려움이 크면 빗나간 판단과 큰 손실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서 따라오는 미덕인 추억, 인내, 경험은 매매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들이다. 그러나 경험에서 배우려면 먼저 게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게임에 통달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한다. 따라서 한 번의 큰 손실이나 연속되는 손실로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험에서 배우고 활용하려면 기록 유지 시스템을 짜야 한다.